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실 거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는 방송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은 어떠냐 물어보시지만 사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잘 모르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계속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직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마나 정말 좋은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살펴보기 쉽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좋고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우리 김경일 본부장님을 모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방송 준비했으니까 꼭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경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한 BNP 자산운용의 김경일 본부장입니다. 네. 지난번 광고 방송에서 뵙고. 네. 오늘은 광고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제가 한 푼도 받고 찍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진짜 정보를 드리려고 우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우리가 다 아는 회사지만 어떤 네. 회사인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인 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행과 거래소자를 보면 네. 삼성전자 매출은 244조 원으로 우리나라 네. GDP 총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순이익은 44조 원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 순이익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의 12.8%가 네, 한 회사다. 네, 하나. 삼성그룹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나죠. 그죠? 그리고 네. 수익률로 따지면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의 거의 3분의 1일 겁니다. 네, 그렇죠. 참 대단한 나라네요. 대단한 회사죠. 대단한 회사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그럼 혹시 과거의 수익률은 좀 어땠나요? 이게 장기 성과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좋은데요. 네. 2000년 이후로 삼성전자 투자 수익률이 1312%인 반면에 네. 코스피는 207%로 네. 상대 성과 역시 굉장히 탁월합니다. 전체 평균이 2배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한 종목은 13배가 올랐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반에서 공부 잘하는 1등이 전체 평균 다 올려주고 있는. 그렇죠. 그 나머지 애들은 공부 못하니까 2배밖에 못 오르고. 그렇죠. 이런 거네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수익률도 좋았지만 배당 성향도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 대비로 굉장히 안정적인 초과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높은 시가 배당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엔 배당주로도 분류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도 올해 배당을 보니까 거의 한 3% 내외의 배당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중은행 금리가 1%, 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익도 좋은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 배당도 높은 그런 성향까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우량주이면서 성장성과 배당 성향을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한국에 투자한다면 보통 한 1에서 4%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대부분은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에 한 8, 90% 정도 투자하고 네. 한국 비중은 한 그 정도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 맞네요. 사실 글로벌 액티브 펀드가 보통 한 50종목 내외를 투자한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그 펀드가 한국을 투자한다고 결정하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게 될까요?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니까 한국에서 투자하려면 정말 극소수 그렇죠. 몇 가지 하려면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외국인한테 한국은 IT 강국이면서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래서 최근같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국면에는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되고요. 네. 또 최근 시황이 선진국이 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선진국 고점 논란으로 이머징으로 자금이 좀 분산이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또 다시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종목은 또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앞으로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이 갈 거고 네.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의 투자로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도 또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 요즘 관심 있는 AI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모기업으로 굉장히 다양한 업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종목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향후 성장성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뭐냐고 하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고 스마트폰 회사인 건 알겠는데 네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이나 AI 관련된 것들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 네.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네. 그런 쪽에서도 기업 가치를 확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연금방 선생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네. 뭐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까지 영역을 좀 넓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그 삼성전자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5개 주요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네, 그래서 네. 백색가전 중심의 CE 부문, 그리고 컴퓨터 산업을 기반으로 한 IM 부문, 그리고 최근 파운드리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반도체 부문, 반도체. 네. 그리고 OLED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DP 부분과 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와 텔레매틱스, 스피커와 헤드셋을 생산하는 하만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스피커요? 네, 하만 인수했던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한 네. 3년 전인가 인수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만의 경우는 네. 원래 음향과 영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가 되는 통합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네.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하만을 인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아니 삼성전자가 저 스피커 회사를 왜 인수할까 네.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네, 결국은 하만이 그냥 단순한 스피커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그렇죠. 생산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나 AI 관련돼 가지고도 삼성전자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네, 네. 5가지 분야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너무 넓히다 보면 삼성이 하나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넓히는 것이 너무 무리한 확장이 아닌가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네. 좀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네, 5G 기반의 뭐 초연결 인프라를 바탕으로 뭐 스마트 시티니 스마트 팩토리, 유비쿼터스, 자율주행 차량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는 4차 산업의 초입에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반도체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 인프라만으로도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네. 그 향후 자율주행 차량도 가전제품화가 될 거고, 아, 그리고 휴대폰이나 관련된 모든 백색 가전들도 네, 4차 산업을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음. 대부분의 증권사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좀 개괄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는 5G 인프라의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45% 정도를 절반 이상 가까이. 그렇죠. 네, 네.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계 2위인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인텔 덕분에 성장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반도체 부분의 성장성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율 45%인 디스플레이 부분과 네. 시장 점유율의 30%,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죠. 그렇죠. 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CE 부분을 좀 필두로 해서 하만까지 이어지는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좋은 얘기만 해주셨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기술 개발하면서 전체 부분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삼성이 열심히 해도 대외적인 요소, 뭐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야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삼성이 영향을 받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사실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미중 갈등으로 해서 시장 확대가 좀 유리한 국면에 좀 서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매출의 34%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네, 또 중국에서 나머지 18%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는 양쪽 시장 모두를 공략할 수 있는 지위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네, 고래 싸움에 우리가 더 얻을 게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또 계속 그렇죠.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좀 상황도 안 좋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과연 괜찮을지 이거 어떻게 좀 증권사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금 동원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금이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면 네,
보유한 현금만 103조 원을 네. 가지고 있고 네. 우선주 기반으로 33조 원의 추가적인 현금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생존성이 굉장히 높고 네. 또 미래 산업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조 원 가까이 연구개발비로 삼성전자 쏟아부었거든요. 네. 네. 이걸 소위 이제 초격차 전략에 의한 투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더 큰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현금 동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M&A와 연구개발로도 상당 기간 강자임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창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삼성전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삼성전자가 미래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100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는 네, 자본주의가 이제 돈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현금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걸 본부장님께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증명해 주시니까 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자, 근데 삼성전자가 좀 전에 M&A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M&A를 삼성전자가 구글이나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밝힌 계획은 아닌데 네. 시장 내는 계속 도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 한 5년마다 증권사 네. 중심으로 거의 한 과거 10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소문인데 네. 이 소문은 뭐냐면 사실 5개 부문 중에 좀 경쟁력이 있는 그 휴대폰을 만드는 IM이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네. 백색가전 중심으로 CE 부문을 3개 회사로 기업 분할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니, 이건 극비상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계속 그런 소문만 나오고 네. 삼성전자는 발표한 적은 없는데 네. 시장 내에 계속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분사할 거다라고 분사할 기대감이 거다. 있습니다. 근데 기업 분할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지금 뭐 유튜브나 일반적인 사항을 통해서 알려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렇게 오픈하셔도 되는 거죠? 이건 뭐 사실은 증권지가 계속 이런 소문들을 만드는데 시장이 원하는 거죠. 그래요? 시장이 원하는 건데 음. 아직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하나의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 5개 사업 분야를 같이 하고 네네. 있는데 이거 기업 분할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우리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기업 분할하는 게 왜 좋은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냉정하게 삼성전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개별 부문 하나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5%, 뭐 30% 굉장히 그렇죠. 경쟁력 있는 부문들을 가지고 각 있습니다. 분야마다 경쟁력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문을 모아놓은 삼성전자가 너무 싸거든요. 아,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IM 부문의 경쟁사라고 하면 애플이 있고요. 네, 애플. 그리고 반도체 부문의 경쟁사라고 하면 TSMC나 마이크론 TSMC. 테크놀로지 네, 같은 있죠.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CE 부문에서도 월풀이라는 회사가 네. 있고요. 자, 그러면 IM 부분에 애플만 놓고 보면 네. 애플은 퍼가 30배가 넘고요. 애플이 30. 네, 삼성전자는 얼마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11배 정도죠. 아니, 애플이 30인데 네. 삼성전자 11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놓고 보면 TSMC의 PBR이 6배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PBR은 2배가 안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네요, 계속.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사 대비로 하면 어찌 보면 심하게 보면 3분의 1, 네. 좀 아니면 절반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여러 가지의 오해들도 있고 네. 시장 내에 삼성전자에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음. 개별 전문 회사로 하나하나로 분사되면 네. 그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데 네. 합쳐놓고 보면 이걸 합친 회사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백색가전 회사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합쳐놨더니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사업 하나하나는 굉장히 경쟁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적인 그 평가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시장은 요청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에 동의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제값을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은 소문이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 그게 이루어진다면 또 분사 자체나 기업 분할 자체가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각 분야별로 기업 분할을 함으로써
뭐 주주도 좋고 회사도 좋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인력 창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과 또 회사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믿고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그게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 뭐 내일 잠깐 뭐가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그 투자하실 필요 없이 회사를 믿고 꾸준하게 투자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자산 가치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관련된 펀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도 만드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펀드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펀드를 만드는 이유도 있고, 이거 삼성전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선뜻 직접 투자하시기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주식을 멀게 느끼시는 분들도 하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의 투자 성향도 있으시고, 그래서 본인의 자산 규모나 투자 기간, 또 투자하려는 자금의 성격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셔서 네, 뭐 시장 내 다양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수단들이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정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라는 그 가치를 보시고 그걸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여러분 성향에 맞고 그런 또 포트폴리오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에 꼭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산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삼성전자 이거 삼성전자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해서 투자 한번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김동일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계속 해주시면 여러분 자산이 늘어납니다. 행복하게 자산을 굴리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